새벽 6시 두바이 국제전략연구소에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AI 패권 전문가 에단 크로우의 모니터가 붉게 타올랐죠. 화면에 뜬 보고서는 그의 20년 경력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AI 패권 1위는 당연히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는 달랐죠. 중국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한 나라, 그것도 세계가 주목하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에단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는 말하고 있었죠. AI의 두뇌는 미국이지만 그 심장은 특정 국가에서 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세계 패권의 지도가 뒤집히기 전에 말이죠.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응원의 목소리로 화이팅을 외쳐주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저는 에단 크로우입니다. GSI 국제전략연구소 소속 AI 패권 전문가죠. 20년 동안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 경쟁력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논문만 37편을 냈고 미국 국방부와 유럽연합에 자문까지 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경보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뜬 숫자들이 눈을 때렸죠. AI 패권 랭킹 1위는 당연히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가 문제였습니다. 한국과 외형이 유사한 X국이라고 표기된 나라가 당당히 이 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3위는 중국이었습니다. X국이 2위라고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지난 20년간 만들어온 AI 패권 모델에서 이 나라는 늘 5위권 밖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력, 논문 발표 수, 연구 인력 규모, 이 모든 지표에서 미국이나 중국에 한참 밀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위란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보고서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AI 칩 생산 능력, 고대역 폭 메모리 점유율, 첨단 패키징 기술, 국가 인프라 완성도.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든 모델은 전부 소프트웨어 중심 패권론이었거든요. 코드를 누가 잘 짜느냐, 알고리즘을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완전히 다른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공장, 인프라가 패권을 만든다고 말이죠. 오전 9시 GSI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출신 동료들이 회의실에 모여들었죠. 저는 보고서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에단, 이 보고서 진짜 믿는 거야? 미국 출신 선임 연구원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X국이 2위라고? 하드웨어로 패권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냉소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했지만 제 안의 확신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보고서를 다시 펼쳤죠. 마지막 페이지, 결론부 첫 줄에 한 문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AI의 두뇌는 미국이지만 그 심장은 X국에서 뛴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20년 경력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AI 패권 구조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사무실 창밖으로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죠.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현장에서 말이죠. 동료들이 비웃는 상황에서도 저는 단독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데이터를 파헤쳤죠. AI 서버 부품, 패키징 시설, 데이터 센터 인프라 지표를 전부 끌어모았습니다. 뭔가 있을 겁니다. 이 보고서가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대 역폭 메모리 점유율을 분석했습니다. HBM, 전 세계 AI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죠. 데이터를 열어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점유율 94%가 한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94%라니요. 이건 독점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뛰어난 AI 칩을 설계해도 중국이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도 이 메모리 없이는 작동조차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이건 단순한 산업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다음은 AI 패키징 기술을 들여다봤습니다.
칩을 적층해서 연결하는 기술이죠. 최첨단 AI 칩일수록 이 패키징 기술이 생명입니다. 데이터를 확인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글로벌 기업 7곳이 전부 한 나라의 패키징 시설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AI는 미국이 만드는 줄 알았지만 실제 칩은 전부 이곳에서 조립되는 겁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분석해온 패권 구조가 완전히 틀렸다는 뜻이었죠. 미국은 설계를 합니다. 중국은 자금을 댑니다. 하지만 실제로 칩을 완성하는 마지막 관문은 전부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국가 인프라 지표를 열었습니다. 6세대 조기 상용화율, 국가 전력망 안정성, 데이터 센터 냉각 효율, 모든 수치가 세계 최상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파묻혔죠. 제 머릿속에서 지난 20년간 쌓아온 모델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AI는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전력과 냉각, 공장이었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가 평생 소프트웨어만 보고 있을 때 세계는 이미 하드웨어로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데이터가 같은 국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패키징, 인프라, 전부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정보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과도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죠. 언론도, 학계도, 심지어 업계 전문가들조차 이 나라를 주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죠? 이 정도 지배력을 가진 나라라면 세계가 떠들썩해야 정상 아닙니까?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침묵하고 있었죠. 마치 이 나라가 스스로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새벽 5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X국의 실루엣이 확정됐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한반도 동쪽, 그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이 나라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히 지배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 이미 패권의 심장을 장악한 나라. 데이터는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제게 바라고 외치는 듯했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두바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나라로 가득 차 있었죠. AI의 심장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무시해온 곳에 말이죠. 그 나라를 직접 보지 않는 한 저는 잠도 잘 수 없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가야 합니다. 직접 현장으로 말이죠. 오전 10시 GSI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임원진 12명이 회의실에 모여 앉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분석 결과를 펼쳤습니다. 모니터에 데이터를 띄우는 순간 미국과 유럽 출신 연구원들의 냉소 어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대단, 그 나라가 정말 이 위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미국 출신 부국장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증명해 보시죠.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죠. AI 패권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그 나라를 봐야 합니다. 직접 말이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유럽 출신 선임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죠. 현장 조사요? 그 나라가 뭘 보여주겠습니까? 공장 몇 개 돌려보고 끝날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점유율 94%입니다. 패키징 기술 세계 1위입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국 부국장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만약 네가 틀렸다면 어떻게 하지? GSI의 명성은 끝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데이터는 방향을 말해줬습니다. 이제 현장이 답을 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부국장이 한참을 저를 노려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죠. 요아, 3주 기한으로 승인하지. 하지만 명심해. 내 커리어가 걸린 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바이 아파트로 돌아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국에 계신 아버지는 평생 국제무역을 연구하신 분이죠.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단,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제가 지금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X국으로 갑니다. AI 패권 현장 조사를 위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죠. 전쟁은 항상 공장에서 결정된다. 네가 옳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해줬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가야 한다고 말이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행기 예약 사이트가 떴죠. 목적지는 X국 동부 지역의 대형 산업 벨트였습니다. 일정은 3주간 심층 조사, 출발은 이틀 뒤였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확인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 20년 경력이 시험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클릭했습니다. 내 세계관이 무너질지 아니면 세계가 나를 속인 건지 확인해 줍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예약 완료 화면이 떴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익명 메시지였죠. GSI 내부자로 보이는 번호였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조심해라. 그 나라 생각보다 훨씬 크다. 네가 본 건 시작에 불과하다. 손이 떨렸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두바이 공항이 보였죠.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탑승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죠. 현장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이 나라가 정말 심장을 쥐고 있다면 저는 그 심박수를 직접 들어야 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X국 동부 국제공항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활주로, 정확한 간격으로 배치된 시설물들, 모든 게 군사시설처럼 정밀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긴장했죠. 하지만 절차는 5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자동 인식 시스템이 제 여권을 스캔하더니 즉시 통과 신호를 보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불안했죠. 공항 와이파이에 접속했습니다. 속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760mbps가 떴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조용히 완성돼 있습니까? 공항을 나서는 순간 GSI에서 보낸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어줬죠. 차는 산업벨트를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통제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1시간 뒤 첫 조사 장소인 오리온 펩7에 도착했습니다. 산업벨트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이죠. 외관은 평범한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안 수준이 군사시설급이었거든요. 신원 인증을 3단계나 거쳤습니다. 홍채 인식, 지문 인식, 그리고 사전 등록된 방문자 코드 확인까지요. 이동 경로도 사전에 지정돼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죠. 오늘 보시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크로우 박사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극히 일부라니 대체 얼마나 큰 겁니까? 클린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거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자동화율 98%, 작업자보다 로봇이 훨씬 많았습니다. 웨이퍼를 손도 안 대고 이동하는 공정이 눈앞에서 펼쳐졌죠. 설비 주변의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딱딱 아주 미세한 리듬이었습니다. 기계들이 완벽하게 동기화돼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경만 같습니다. 안내원이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부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공정 수율, 설비 가동률, 불량률 같은 핵심 지표들 말이죠. 하지만 돌아온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보안 정책상 비공개입니다. 또다시 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깊은 공정은 보여주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숨기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뭔가를 말이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GSI 동료들한테서 메일이 와 있었죠. 제목을 보는 순간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진 잘 찍어라, 공장 관광이라며? 비아냥거리는 투였습니다. 제 자존심이 흔들렸죠. 정말 제가 틀린 겁니까? 이게 그냥 평범한 공장 방문에 불과한 겁니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본 클린룸의 정적, 그 완벽한 자동화, 그리고 철저하게 통제된 정보 흐름. 이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관광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는 순간입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의 조용함은 단순한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숨김이었죠.
저는 관찰자가 아니라 침입자였습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 철문이 있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모든 감각을 열어야 할 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스케줄이 바뀌었습니다. 대형 팹이 아닌 중소규모 패키징 업체로 간다는 통보를 받았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갑자기 일정을 바꾼 겁니까? 차량이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수수했죠.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은 손때가 묻어 있었고 화이트보드는 오래돼 보였습니다. 엔지니어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크로우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희는 작지만 기술만큼은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팀장이 설명하는 패키징 기술은 놀라웠습니다. 1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칩을 적층하는 기술, 열 관리 솔루션, 신뢰성 테스트 프로세스까지 모든 게 최첨단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세계적으로 알려져야 정상 아닙니까? 팀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00번 망한 뒤 201번째 성공하면 그것이 기술입니다. 순간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쟁은 공장에서 결정된다. 맞습니다. 이 열정, 이 집념이 바로 그 공장을 만드는 거였죠. 도대체 이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중얼거렸습니다. 팀장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오후, 실제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패키징 장비 한 대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저는 시계를 봤죠. 미국이라면 최소 4시간은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엔지니어가 즉시 달려왔습니다. 대화도 없이 각자 위치로 흩어졌죠. 한 명은 제어 시스템을 점검하고, 한 명은 기계 내부를 열었고, 한 명은 센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10분이 차에 안 돼 기계가 다시 가동됐습니다. 10분입니다. 저는 거의 숨을 멈췄죠. 이 나라의 강점은 속도입니다. 이건 문화예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술은 장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나라의 공장은 강철이 아니라 의지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데이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안내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이곳은 고온 지역인데도 냉각 비용이 40% 절감된 구조입니다. AI 최적화 전력 관리 시스템을 적용했거든요. 저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미국에서 이걸 구현하려면 5년은 걸립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는 경이로웠습니다. 저소음 냉각 시스템,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자동 부하, 분산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 효율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밤 호텔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새 공정 테스트 해볼래? 좋지. 오늘 밤에 설계 뽑아올게.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죠. 피곤해 보였지만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무기는 눈빛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업벨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작은 기적이 일어나는 나라였습니다. 엔지니어 손의 상처, 오래된 가방, 화이트보드 낙서 속의 천재적 공식들, 모든 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세계관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AI 시대의 가속도는 이 나라에서 나오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전부 기록해야 했습니다. 세계가 알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의심을 계속 보여온 걸 눈치챈 듯 안내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보고 싶으시다면 날아오시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였죠. 차량은 산업벨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건물은 외관부터 달랐습니다. 표지판도 없었고 창문도 보이지 않았죠. 입구에서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극비 구역입니다. 휴대폰과 노트북, 모든 전자기기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죠. 가방을 전부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긴 제가 들어와도 되는 곳입니까? 중얼거렸습니다. 안내원은 대답 대신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테스트랩이었죠.
수십 대의 장비가 빛을 내며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크로우 박사님,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 신형 AI 칩 시제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글로벌 업체 차세대 칩이었죠. 하지만 이 나라가 패키징과 메모리 결합을 독자적으로 선행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원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떠올랐죠. 처리 속도, 전력 효율, 데이터 처리량, 모든 수치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숨도 못 쉬었습니다. 기존 최고 성능 대비 37% 가속이었습니다. 37%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패권을 뒤집을 수준이었죠. 37% 가속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패권이었습니다. 이건 세계 패권을 뒤집을 수준입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연구원이 미소를 지었죠. 다음은 정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갑작스러운 정전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였죠.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백업 전력, 냉각 시스템, 데이터 경로, 재구축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실내 조명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 초도 안 돼 백업 전력이 들어왔고 냉각팬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죠. 모니터에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2.1초였습니다. 2.1초요? 미국 기준으로도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연구원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우린 세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계가 따라오길 기다립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국가급 능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징 라인 속도 실험을 봤습니다. 로봇팔이 HBM과 로직 칩을 결합하기 시작했죠. 1마이크로미터 오차 허용 범위 안에서 완벽하게 적층됐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완전한 칩 세트가 생산됐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군대입니다. 그것도 정예군이에요.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연구원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조용히 일합니다. 하지만 조용함이 약함을 뜻하진 않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의지가 두려웠죠. 건물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서방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이 나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서방은 집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업벨트의 불빛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걸 세상에 말해야 합니다. 숨기면 안 돼요. 이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세계 지도가 바뀝니다. 2주일째 되는 날, 안내원이 새로운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정부 산하전략연구소였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정부 기관이라니 이건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도착한 건물은 외관상 평범한 연구소였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좁은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벽 한쪽에 국가 인프라 흐름도를 비추는 홀로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이건 군사작전인데 왜 경제 브리핑에 쓰입니까? 중얼거렸습니다. 고위 엔지니어 한 명이 들어왔죠.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크로우 박사님, 오늘은 특별한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홀로그램이 확대되며 세계 지도가 나타났죠. 그리고 선들이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AI 메모리와 패키징 공급 흐름이었습니다. 세계 AI 서버의 82%가 우리 산업벨트의 부품에 의존합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죠. 82%라고요? 네? 서방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사양 모델조차 우리가 만든 모듈 없이는 부침기 불가능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 나라가 흔들리면 세계가 멈춘다는 뜻이었죠. 이건 단순한 공급망이 아니었습니다. 지배였습니다. 엔지니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와 AI 인프라를 단순 생산이 아닌 자체 생태계 내부에서만 업그레이드 가능한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외국이 장비를 얻어도 진짜 완성체를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핵심 공정은 우리 생태계 안에서만 구현되니까요. 머릿속에서 공식이 완성됐습니다. 이건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독점이었죠. 절대 추격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건 추격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왜 이걸 지금까지 숨긴 겁니까? 이 정도 힘이라면
세계에 드러내도 되지 않습니까? 엔지니어가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강국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조용히 확실하게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니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를 조용히 지배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패권이란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린 적이 없었죠. 엔지니어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2030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죠. 미래 AI 로드맵이었습니다. HBM 차세대 기술, 차세대 패키징, 전력 인프라, 양자, 통신 기반 데이터 센터까지 모든 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걸 미국이 모른다고요? 아니, 미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10년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방은 아직 현재에 머물러 있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체제예요. 산업 문명 전체를 재설계한 국가입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세계 패권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창밖으로 산업벨트가 보였습니다. 은빛 공장 지붕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탄했습니다. 이걸 숨길 수 있을 만큼 강한 나라가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중얼거렸습니다. AI 시대의 지도는 여기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펼칠 생각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오늘 본 것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이 진실을 말이죠. X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뒤 국제 AI 전략 포럼이 열렸습니다. 런던에서 개최된 이 포럼에는 41개국 연구자들이 모였죠. 저는 초청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AI 패권의 미래였습니다. 간견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긴장됐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세계에 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겼죠. 제목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AI 패권의 진짜 심장은 어디에 있는가? 간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세계는 지금까지 두뇌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두뇌는 심장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X국에 있습니다. 좌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자를 끄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가 간견장을 채웠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HBM 점유율 94%, 패키징 기술 세계 1위, 데이터 센터 인프라 완성도, 전력망, 안정성, 공정 로드맵까지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서방은 10년 뒤처졌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모른다면 패권은 이미 이동한 겁니다. 강연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반대파 교수 한 명이 손을 들었죠. AI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교수가 거들었습니다. 논문수에서 X국이 앞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2위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심장을 가진 자가 전쟁을 지배합니다. 그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AI는 단 한 줄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간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미국이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을 만들어도, 중국이 아무리 막대한 투자를 해도 X국의 메모리와 패키징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X국 산업벨트의 위성 사진이었죠. 은빛 공장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곳이 AI 시대의 심장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찬반이 갈렸죠. 어떤 사람들은 열광했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17개국에서 공동 연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조용히 연락이 왔죠. X국 분석팀에 자문해 주십시오. 유럽연합에서는 제 보고서를 공식 자문 보고서로 채택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혼자 있을 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반도체를 본 게 아닙니다. 한 국가의 의지, 50년의 집념, 세대가 축적한 땀을 본 겁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였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죠. 다음 날부터 학계, 기업, 언론이 X국의 조용한 패권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15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죠.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조심스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AI 패권 2위는 X국이다. 저는 두바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X국의 공장 소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가 걸어온 축적, 포기하지 않는 집념, 그리고 조용히 세계를 움직이겠다는 의지였죠. 세계는 두뇌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심장을 봤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21세기의 심장은 조용히 뛴다. AI 시대의 패권은 소프트웨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심장을 가진 나라가 세상을 이끕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X국에서 뜁니다. 나는 세계가 외면한 진실을 세상 한복판에 던졌습니다. 패권은 소리치며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절대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세계가 봅니다. 제가 본 것을 말이죠.